그렇다면 기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존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대단한 걸까? 보시면 기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리를 저장하거나 반복적인 계산 또는 고정된 작업을 반복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입력해서 고정적인 걸 해요.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수식을 계산한다거나 인쇄를 하죠.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나 음악 재생기 이런 것들은 기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판단과 결정을 해요. 추론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과 예측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질병을 진단하든가 작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음성을 인식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알고리즘, 사람이 넣은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령어와 순차적으로 해요. 그래서 뭔가 들어가면 그 처리해서 그냥 일정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컴퓨터는 주어진 알고리즘이 들어있는데 자료가 이게 들어가면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거나 추론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스스로 생성합니다. 사람이 똑똑해지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아직도 좀 이해가 좀 안 가시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주차 차단기는 인공지능 시스템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리모컨으로 자동차가 딱 들어가는데 리모컨으로 딱 눌러서 열렸다. 굳이 시스템이 필요 없죠. 내 사람이 누른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필요 없습니다. 센서만 되면 돼요. 센서가 돼서 이 센서 값이 맞으면 그 소프트웨어가 모터를 돌려가지고 올리겠죠. 그 다음에 인터폰이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넣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 손으로 눌렀고 뭐 누가 인식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할 수가 없죠. RF카드라든가 IoT 시스템, 차량에 센서가 부착이 돼서 거리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열어주는 이런 장치들 있죠. 이런 것들은 굳이 인공지능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입주민 차량만 확인해서 차단기를 오픈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차단 열지 않는 방범 시스템을 적용했다라고 한다면 좀 달라집니다. 아무나 열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서 그걸 가지고 입주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뭔가를 이용해서 센서를 이용해서 할 때 날씨의 어두운 정도라든가 밝기,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이 번호판에 흙이 좀 얼룩이 묻어가지고 번호판의 일부가 지워졌거나 그러면은 열거나 닫는데 문제가 있죠. 아마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있다면은 그래도 비가 오거나 아니면 약간 얼룩이 있더라도 이 입주민 차량 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열어주고 닫을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스템 이렇게 어둡거나 비 오거나 상황이 안 좋고 다양한 조건이 있을 때도 인식해서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들어온 데이터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있는 주차 차단기가 이 경비원의 그 지능을 흉내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차 차단기를 인공지능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CCTV나 또 도로교통을 감시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방범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인공지능 문제일까요? 덧셈 문제. 3 더하기 5.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지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3과 5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3과 5의 가운데 더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지능적인 그런 문제이지만 컴퓨터로서는 너무 쉽죠.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굳이 뭐 다른 계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기존의 덧셈 계산을 하면 되고요. 원 그리기나 뭐 정사각형 그리기, 뭐 중심점 잡아서 그냥 돌리면 되는 겁니다. 더 큰 원 그린다고 해도 뭐 그 지름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을 정렬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이름이 있든 가나다라로 정렬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사에 던져서 숫자를 나타내게 하는 거. 이건 난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지능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틱택토. 이거는 해보면은 이 컴퓨터의 모든 경우의 수를 프로그램 해가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3 곱하기 3의 그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약 9 팩토리얼 정도의 그 경우의 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프로그램 다 짜가지고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라 라는 걸 다 인간이 넣어줄 수가 있는데, 만약 19 곱하기 19개의 칸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그러면 3 곱하기 3 팩토리얼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상황에서 19 곱하기 19 팩토리얼 개수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예요. 이걸 사람이 프로그램해가지고 넣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법이 필요한 거죠. 하노이탑 문제도 있습니다. 하노이탑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원반을 옮기는 것이죠. 옮기는데 그 제약 조건이 작은 거 위에 큰 거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ABC를 잘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원반이 2개라면 굉장히 쉽죠. 3개도 쉽습니다. 4개까지도 쉬운데 원반이 50개라면 이제 그 경우의 수가 또 무한대로 폭발하면서 이제 사람이 하나씩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문제로 해결해야겠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층에서 1, 2층만 옮기고 하나만 옮긴다면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100층짜리 건물에 5대가 움직이는데 전기를 가장 적게 먹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움직여라. 그렇다면 당연히 인공지능 기법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등도 움직임 감지해서 불이 켜지고 꺼진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집주인만 감지해서 집주인만 켜지고 다른 사람들은 켜지지 마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 얼굴, 집주인 얼굴도요, 보시면 화날 때 있고 껌껌할 때 있고 마스크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옆모습이 있고 떠들면서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집주인인 걸 확인해서 전등이 켜진다면은 이거는 인공지능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지문인식, 자율주행, 음악 작곡, 자연스러운 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 문제가 되면서 여기에 인공지능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 기초 지식, 그 다음에 그 발전 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 그리고 인공지능인 것과 아닌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기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다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걸 잘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